네, 안녕하세요. 와니와니 하차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두산중공업이 좀 오르다가 좀 빠졌는데요. 일단은 두산중공업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일단은 이제 현대 쪽과 계약을 마무리 짓는 거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코어 관련된 부분이죠. 그다음에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인데요. 일단은 이제 인프라코어 관련된 부분부터 좀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로 조금 가슴을 좀 졸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왜냐면 인프라가 결국에 돼야지 자구안 쪽에서 많은 부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이게 매각이 되기로 한 이슈고 그게 이제 진행이 돼야지 좀 한시름을 좀 돌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진행이 됐고요. 뭐 DICC부터 시작해서 사실 논란의 거리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근데 어쨌든 이게 무난하게 좀 진행이 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좀 주가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. 또 추가적으로 오늘 또 이제 이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좋았던 게 이 뭐 유니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48조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가 터졌습니다.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유니슨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터빈 업체 두 군데 중에 하나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지금 자체로는 뭐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가 있지만 최근에 두산중업 수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친환경 쪽으로 아예 전환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두표가 나중에 인프라코어를 뭐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긴 하죠. 왜냐면 뭐 매출의 10분의 1 정도 나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정부나 각 나라들에서 이런 친환경적인 흐름들이 계속이 되고 있고 또 소형 원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충분히 좀 메리트를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좀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많은 투자 포인트 중에서 두산중업 처음부터 저는 해상풍력 쪽으로 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일단 뭐 두산중업도 기사상으로는 이 8메가와트를 어쨌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진행이 되더라도 무난하게 해상풍력 쪽으로는 일단은 괜찮은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충분히 일본 쪽에 굉장히 좀 많은 무역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산화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강해졌어요. 그리고 실제로도 국내 기업들을 좀 우대하는 이런 흐름들이 이 해상풍력 섹터에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본다면 충분히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해상풍력 단지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.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강국으로 좀 해상풍력 강국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나라가 지금 노리고 있는 기가와트 수도 12기가와트 정도거든요. 근데 지금 이 48조라는 규모로도 사실 그거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 뭐 3분의 1, 3분의 2 어쨌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또 비용이 또 들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충분히 이 시장이 굉장히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8메가와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되면은 해외에서도 수주를 할 수 없다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친환경이라는 이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보시면은 지금 현존하는 세계 해상풍력 단지보다 무려 7배나 큰 규모다.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, 지금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요거 지금 이런 두산중공업, CS윈드, 상강 MNT,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 계속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그린뉴딜의 3분의 1 정도다. 굉장히 많습니다. 5대 강국 얘기를 했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제 해상풍력 쪽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유니슨도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린 그런 라인에서 이제 좀 매수가 좀 진행이 됐던 분들은 아마 오늘장에서 뭐 좀 재미를 보시거나 아니면 탈출도 충분히 하셨을 수도 있고 거의 다 뭐 잘 되셨을 겁니다. 우리도
이 종목 여기에서 요쪽에서 11,000원, 12,000원 요 라인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이거 17,0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 라인에서는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인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거든요. 뭐 이평선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본 개수가 좀 적은 상황이지만 바닥권에서 뭐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래도 평균 거래량보단 조금 더 많이 나온 상황에서 좀 양봉 캔들이 나왔고 윗꼬리가 좀 긴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. 윗꼬리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런 해상풍력에 대한 종목군들이 오늘 잘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, 화요일 요때도 좀 같이 움직인다라면은 충분히 그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상태에서 이제 기준점이 이제 여기로 떨어집니다. 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사실 이평선 옆으로 기거나 상승을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일 동안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하루 이틀 같이 좀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단기평선은 바로 솟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. 기본적으로 여기 라인까지는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 뚫을 때는 좀 거래량이 동반해서 강한 캔들로 뚫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여기서 뚫지 못하면 또 한 번 정도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갭 부분은 반드시 빠르게 메워줘야 되고 뚫어줄 때는 강하게 돌파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결국엔 60선이 내려올 거고 120이 올라가는 이 상황으로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약간 역배열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빨리 이평선들이 끌어올라와서 사실은 60을 밑에다 내려놓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60, 120이 크로스가 됐다가 다시 이게 내려오면서 60, 120이 크로스가 되면서 단기평선이 뚫어줄 때 요럴 때 굉장히 크게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래서 기간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물론 월요일, 화요일에 얼마나 강하게 이 해상풍력 섹터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목요일, 금요일에 연휴가 있거든요.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은 우리가 긴호흡으로 보는 종목이고 사실 목표가가 2만원 이상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어차피 중장기로 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라인들이 왔을 때 장투로 가신다고 본다면은 충분히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빠진 거거든요.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벌써 35%나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0% 이상부터는 매수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게 붙여놓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마이너스 30%일 때 한 42%지만 마이너스 50%면 100%잖아요. 그럼 마이너스 40%면 뭐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제 100원짜리가 40% 빠지면 60원이 됐잖아요. 얘가 다시 본전 올라면은 60%, 66% 정도가 돼야 되겠죠. 그러니까 60한 3, 4%죠. 63, 4%가 될 텐데, 그러니까 이 여기선 10% 떨어졌지만 여기에서는 42%에서 뭐 한 20%를 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. 복리로 붙기 때문이죠.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안쪽으로 보내줄 필요는 있어요. 근데 그걸 또 과한 금액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차곡차곡 모아 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제가 봤을 때 아예 꼭대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런 라인들 좀 중요한 그런 지지 라인에서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라인에서는 뭐 박스권 조금 더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가격 라인 안에 있을 때는 조금씩 물량을 좀 담아 놓는 거는 그렇게 그 장투할 때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. 왜냐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물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눌렸을 때 안 사면은 다시 올라갈 때 사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되면 이게 불타기가 되기 때문에 불타기가 되게 되면은 계속 올라가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좀만 떨어지면 그게 바로 그 평단 올라가고 주수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좀 낮은 가격대에 왔을 때 한 번씩 조금의 그런 물론 이 지금 가격대가 크게 마이너스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외입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점 라인에서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30%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다 난 어차피 좀 길게 볼 거다 뭐 난 자금의 여력이 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증시가
이런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들이 좀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각 이슈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상풍력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또 정책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 이 관련 섹터의 긍정적인 수급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게다가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 자체가 뭐 인프라, 친환경, 이제 반도체 이쪽 라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상풍력, 전기차가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었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단기 하락은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사실 이런 좀 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만 터져 나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거래량이 좀 너무 없어서 그거는 조금 아쉽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요거 이게 60, 120 크로스되고 다시 크로스되는 라인까지 좀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,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때문에 덕분에 좀 무난하게 여기 박스권 올라와서 요게 라인 횡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두산중공업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,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